안녕하세요. 대합 시청자 그리고 대창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진욱입니다. 자, 대창 관련해서 오늘도 구리 이슈를 좀 함께 체크해 볼까 합니다. 또 긍정적인 구리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해당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구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선 관련주들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어요. 이러한 이유들과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또 전망들도 전반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구리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28% 뛰더니 이 6년 뒤면 구리 동난다. 이 전기 먹는 하마가 부른 후폭풍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구리 관련 이슈가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댕댕이가 귀엽네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기 대란이 우려가 되면서 원자재 투자자들이 이 구리를 대거 사들였다. AI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전깃줄 재료인 구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원자재 시장 일각에서는 6년 후에 구리가 동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요거는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죠. 최근에 이 AI 시장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뭐가 부각이 됐죠? 데이터 센터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력, 전기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기선의 원가죠.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바로 원자재인 구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동을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이 구리에 대한 소비 그리고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은 구리는 AI 관련된 최대 수혜 원자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왜 그런지 이유 알려드렸죠. 자, AI 특성상 전력량이 기존 대비해서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만큼 구리에 대한 소비량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일례로 미국 AI 개발사 오픈 AI가 출시한 이 AI 모델 챗 GPT는 구글 검색 대비 약 10배의 전력을 소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챗 GPT만 10배고 사실 다른 AI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면 그 미국 전체에 뭐 1년간 소비해야 될 전력을 뭐 다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전력이 많이 소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망 개설 때문에 인프라 구축으로 한 차례 갔는데 이 추후에 이 전력망 개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태양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풍력도 있을 거고 뭐 원자력도 있을 거고 그 모았던 에너지를 다시 옮기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구리가 사용될 거라서 어디에든 투자하던 간에 결국 원자재 중에 하나인 구리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 가격 차트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현재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또 한 차례 설명드린 점이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 구리 관련주들이 대거 큰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 21년도 고점을 뛰어넘는 가격을 넘어선 적이 한 차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하락의 원인은 이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 지표인 이 구리 재고량이 빠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제와 전망 사이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시장 판단감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러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구리 재고가 연속적으로 3주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감소 소식 때문에 단기 반등이 현재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 재고량 현재 지금 어떤가를 좀 체크해 보게 되면 일단은 LME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고량이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 재고량이 원래는 빠져야지 정상인데 현재는 좀 빠지고 있지 않은 모습은 사실상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하이 재고도 함께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이번 주고 요게 이제 저번 주인데 저번 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소폭 늘었습니다. 3주째 감소를 하다가 7월 초는 약간 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 재고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 측면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럼 문제가 이 공급적인 측면이 함께 빠져줘야지 재고량이 많이 내려가 줘야지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격도 오를 수 있고 주가도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수요와 전망은 올라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 측면이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과 주가가 주춤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또 시장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 구간을 한번 그리고 조금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면서 두 번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장기 이평선과 이 저항대 가격을 뚫어내는 시점, 여기 구간까지 좀 올라오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이 과거에서부터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죠. 과거에서도 이쪽 구간에서 항상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다시 한번 더 올라와서 돌파를 해주는지가 중요한 작용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KBM 메탈이 구리 관련주인데 오늘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2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구 산업이 그 뒤를 따라서 오늘 4%, 5% 넘게 또 상승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전선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도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대표적인 또 변압기 관련주인 재룡전기 역시 여전히 좀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전선의 안에 있는 원자재, 구리도 후발주자로서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또 우리 관련주로서 중요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